효시민의 각자도생 34회가 방송되었습니다. 강태호가 그리운 할머니 최명희와 눈물의 상봉을 했습니다. 너무 감동이었는데요. 3년 전 장숙향과 염진수의 계략으로 모든 것을 잃고 감금당한 최명희와 태산의 진짜 호랑이 강태호가 드디어 만났습니다. 이번 태산 승계 전쟁에서 장숙향이 짠 시나리오대로 강태민이 부회장 자리에 앉고 강진범의 희망대로 태민이 회장직까지 승계하면 태호와 명희가 설 자리는 아예 없어지는 건데요. 효심이가 전해준 명희가 짠 목도리가 강태호와 최명희를 만나게 합니다. 이번 만남이 중요했던 이유는 태호가 장숙향과 염진수가 판 천혜장학재단의 함정을 피해갈 수 있게 된 점인데요. 35회 예고에서 태민과 최수경의 파경으로 초조해진 장숙향이 우리가 먼저 선수를 쳐야 한다고 말해 긴장감을 고조시킬 예정입니다. 34회에서 최명희가 TV라이브 최 회장에게 전화를 해 살아있음을 알렸습니다. 최수경의 아버지 최 회장이 태산과 최명희의 돈으로 유학까지 다녀오고 승승장구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최명희 포스가 정말 대단하네요. 엽기적인 범죄자 폐륜 며느리 장숙향과 무능하고 신경과민인 폐륜 아들 강진범으로 인해 죽은 사람이 되어 때를 기다리며 의천빌라 옥탑방에 숨어 지내는 최명희가 키워준 은공도 모르고 태산을 소나기에 넣으려는 TV라이브 최 회장에게 일침을 날리는 모습, 포스 멋지십니다. 최명희가 최 회장을 만나 나랑 일하라고 했는데요. 태민이가 효심이에게 주려고 했던 반지를 서랍 속에 간직하고 있는 걸 보고 최수경이 가방을 싸서 집을 나갑니다. 최수경과 TV라이브의 협박으로 한 정략 결혼이라 이혼할 거라고 예상은 했는데요. 생각보다 빨리 최수경이 결별을 선택합니다. 아버지 최 회장에게 쇼윈도 부부라고 알린 후 좀 더 기다리겠다고 하더니 태민이의 서랍에서 나온 반지를 보고 태민에게 버리라고 합니다. 태민이 거절하자 바로 옷가방을 싸내요. 태민이가 선역으로 남을지 흑화할지는 최명희가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된 이유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강태민이 이사회 표결에서 아슬아슬하게 부회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강태민은 연내에 회장 승계까지 마무리해달라며 승계와 관련해 어떤 말도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증여세를 내기 위해 계열사 몇 개를 팔아서라도 잡음나지 않게 해달라고 태민이 지시합니다. 이 자리에서 이사 중 한 명이 저쪽 이사들 사이에 최명희 고문이 살아있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태민이 그게 무슨 말이냐며 일축했습니다. 강태민이 최명희 고문이 살아있다는 사실이 수면 위로 떠올랐을 때 그 핵에 망측한 폐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장숙향이고 아버지 강진범이 사후 보고를 받았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태민의 선과 악 포지션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장숙향과 염진수는 천혜장학재단에 비자금을 숨겨놓은 것처럼 회계 자료를 조작해서 강태호를 감옥에 보낼 시나리오를 짰는데요. 태호가 할머니 명희의 조언으로 데뷔를 시작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명희는 TV라이브 최 회장을 만나 장숙향과 정리하고 나와 일하라고 했습니다. 최 회장도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 비리 백화점인 장숙향을 버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태호가 가까스로 부회장 승진을 한 강태민에게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미리 말할게요. 회장 자리를 놓고 저랑 싸우실 거예요. 다음 이사회 때 뵐게요. 했습니다. 연내에 회장 승계를 위해 계열사를 헐값에 팔려는 강태민의 계획은 실패할 걸로 예상합니다. 최명희가 효심이를 만나며 성장하고 단단해진 손자 강태호를 보고 반격에 나서기 시작했으니까요. 명희가 태호에게 돌아오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전했던 건 장숙향에 의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손자 태호를 지키기 위해서였는데요.
장숙향 세상이 된 태산에서 밀려나지 않고 미국으로 돌아가지도 않고 효심이처럼 올바르게 사는 사람 만나서 사랑도 하고 행복하게 웃는 태호를 보고 최명희가 태호를 믿고 반격을 시작해도 된다고 결심하신 걸로 생각합니다. 강태호와 최명희가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에 따뜻하고 강인한 효심이를 만나 힘을 얻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호가 우리 고모 왜 좋아하냐는 루비에게 진심을 말했습니다. 효심 씨가 제투성이 내 인생을 밝혀줬다고요. 그래서 내가 신데렐라라고 했는데요. 공감이 갔습니다. 이번 34회에서는 이선순이 카페로 찾아온 큰아들 이호성에게 한 말도 이해가 되었는데요. 이선순 말 맞다나 서로의 각자 도생이 좀 더 빨랐어야 하는 게 맞죠. 이선순이 진작에 각자 도생하지 이제 와서 내가 힘없고 나이 드니까 각자 도생하자고 하냐 이렇게 효성에게 말을 했습니다. 효시민의 가족들은 너무 오래 효시미를 의지하고 살았던 거죠. 한편 효시미와 태호가 스케이트장에서 데이트하는 걸 수강생 한 명이 목격하고 피트니스 클럽 전체에 효시미가 재벌 3세 강태호와 연애한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효시미와 친한 회원분이 효시미에게 전하는데요. 태호가 다른 피트니스 클럽으로 옮기면 간단한데요. 일이 점점 커집니다. 그리고 민쌤은 효시미가 지난번 민쌤이 TV 라이브 최수경 사진 유출해서 사고 쳤을 때 TV 라이브까지 같이 가서 무릎 꿇고 같이 사과해주고 누구한테 부탁하는 거 싫어하는 효시미가 강태민한테 부탁해서 최수경이 고소한 거 취하시켜주고 구해줬습니다. 그런 거 다 까먹고 엄청 효시미한테 뭐라고 하네요. 차라리 효심이 좋아하는 회원분이 연애 못하게 하는 게 이상하다고 하면서 기죽지 말고 연애하라고 말해주고 더 낫네요. 민쌤은 대표한테 얘기 안 한다고 하면서도 무슨 큰 선심 쓰는 것처럼 하니 질투하는 걸로 보입니다. 35회 예고에선 효시미와 태호의 연애 사실을 알게 된 TS 피트니스 대표가 강태호한테 얘기해서 헬스클럽을 인수해달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주장까지 하는데요. 효시미가 TS 피트니스 클럽을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차라리 빨리 그만두고 편입시험 준비에 매진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35회 예고에선 걱정하는 큰오빠 효성이에게 효시미가 태호가 아빠 같다고 말하네요. 아빠가 계셨으면 이렇게 따뜻하게 내 편 들어주고 다정하게 사랑해 주셨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내가 많이 사랑한다고 진심을 말하네요. 효시미가 태호를 더 사랑한다는 걸 알게 된 이호성이 박진명 이사가 귀국할 수 있도록 태호를 도울 것 같습니다. 35회에서 다급해진 장숙현과 염진수가 천혜장학재단으로 태호에게 함정을 판 걸 효성이 알게 되고 적극적으로 태호를 도와야겠다고 결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장숙현이 회계 직원을 매수한 걸 이호성이 알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명희와 강태호의 반격이 시작되며 드라마의 긴장감이 증폭되고 더 재밌어질 것 같습니다. 태산을 둘러싼 승계전쟁의 최종 승자는 강태호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서로의 제투성이 인생을 밝게 비추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준 태호와 효시미의 사랑을 응원합니다. 효시민의 각자도생 34회 리뷰와 함께 소개할 책은 사라벤 브레스낙의 혼자 사는 즐거움입니다. 전 세계 700만 각자도생을 꿈꾸는 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책인데요. 지금 당장 따라해 볼 수 있는 나만의 행복 찾기 실천 프로그램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토네이도에서 2011년에 출간되었습니다. 소제목만 봐도 알차다는 걸 느낄 수 있는 책인데요. 행운 심어놓기, 완벽하고 싶은 충동 버리기, 적절한 몸무게 찾기 등 실용적인 조언들로 가득합니다. 효시미처럼 태호처럼 제투성이 인생을 밝게 비추고 싶은 모두를 위해 일독을 권합니다. 감사합니다.